영웅들의 등장은 필연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웅들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공화국이 위기에 닥칩니다. 제도는 작은데 국가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내부 모순이 막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기사계급 출신이었어요. 에퀴테스라고 하는 기사계급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이 군대에 가가지고 탁월한 전투 수행 능력을 보유합니다. 사령관 스키피오 아이밀리아스 눈에 들어가지고 히스파니아 루스타니아 전쟁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줘요. 기사계급이었지만 전투 실력이 탁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서 깊은 율리우스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고모예요. 어느 정도의 귀족의 후원을 얻게 되었고요. 어쨌든 기사계급이니까 마리우스의 집안은 이렇게 좋은 집안이 아닌 거죠. 그랬는데 이 가문 최초로 집정관의 출마에 당선됩니다. 어떻게 당선됐을까요? 당연히 군대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누구죠?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정관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집정관의 임기를 마치면 속주 총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언론에서 이 사람을 신참자라고 깔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신참자예요. 어쨌든 집정관이 됐고 집정관 임기 1년 후에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낼 거냐? 당시에 가장 문제가 있는 데가 북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사령관으로 가게 됩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구르타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유구르타는 여기 카르타고의 내륙지방 있었던 초원지대에서 유목을 하던 누미디아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원래는 카르타고 전쟁에서 누미디아가 로마의 동맹이었죠. 그래서 카르타고를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건데 여기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 가지고 유구르타라고 하는 지도자가 로마와 척을 지고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초원 내지 사막이잖아요. 뉴미디아는 기병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와 대결하는데 로마 직접 싸우진 않고 게릴라전을 통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군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누미디아 기병들을 이기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마리우스가 가가지고 치밀한 전술 능력, 또 그가 양성한 로마군을 통해서 유구르타를 생포하게 되고 이 유구르타 전쟁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유구르타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게 되죠. 당연히 이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집정관에 올라서게 되고 확실한 리더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마리우스가 거느렸던 그 대단한 부대가 바로 개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재산 조건 없는 병사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유구르타 전쟁에 나갔던 병사는 누구냐면 재산 자격 무시하고 신체 조건을 갖춘 모든 자원자를 병사를 뽑았습니다.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군대로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휘관한테 생계를 유지하게 되죠. 월급을 지휘관이 줍니다. 로마라고 하는 공화국에 주는 게 아니라 지휘관이 뽑아서 지휘관이 월급을 주는, 그리고 지휘관의 피보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클리엔테스가 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군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전역을 하게 되면 여전히 클리엔테스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죠. 그들이 시민이기 때문에 민회에서 자기 지도자를 계속 뽑아주는 이런 일들이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령관은 이들을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할 힘을 갖게 됩니다. 민회에서 저 사람을 원로는 누구를 탄핵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개혁을 통해서 로마군은 강력해집니다. 마리우스 이전에는 시민병이 부족하고 질적으로 약해지고 그래서 여러 번 전투에 패배했는데 마리우스가 개혁한 이후에는 로마군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라면 누구나 입대 가능했다.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모집이 가능했다. 향후 3배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재산 없는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걸 더 좋아하죠. 내가 자산이 있다면 재산을 보존하고 농토가 있으면 농사를 더 잘 짓고 할 텐데, 상업을 하고 할 텐데 재산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군대 가는 거죠. 군대 가면 한몫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대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고, 또 사령관은 군인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었죠. 왜? 월급을 주는 입장이니까. 전문 군인으로 변모를 하게 되고 이들은 장기 복무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월급을 주니까. 어차피 로마로 돌아가봐야 재산이 없잖아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복무를 꾸준히 하면서 효율화되고 전문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우스는 보병대대로 편제로 바꿉니다. 원래는 중대로 돼 있었어요. 중대 단위로 있던 로마 보병대를 대대 단위로 편제합니다. 군대는 480명인데 거기에 대대가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 10개 안에 6개의 백인대가 들어가는 이런 체제로 바꿉니다. 그럼 왜 중대에서 대대로 바꾸느냐? 규모를 더 키운 거예요. 운영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편한 방법을 했었고, 그 전까지는 중대가
재산을 가진 자별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재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마음대로 편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훨씬 더 자유롭게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마리우스가 군제 개혁을 통해서 몇 가지 이득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첫 번째는 병사들 간의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그전에는 재산별로 중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재산 구분이 없어. 대대별, 중대별, 그리고 분대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내에서도 역할이 평등하게 되고 기존에는 경보병, 장창부대, 주력부대, 기병 같은 경우 재산이 많아야 되고 주력부대도 많아야 되고 경보병은 가장 재산이 적은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빈부기시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게 당연히 유대감이 없게 되죠. 이제 마리우스가 뽑아서 갑옷이라든지 무기도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재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모두 같은 장비, 같은 훈련, 같은 독수리 군기 안으로 뭉치기 때문에 유대감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사령관의 지위가 용이해졌어요. 30개 중대보다 10개 대가 유리하겠죠. 사령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일한 장비, 동일한 훈련, 그러니까 어떤 부대에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대를 옮겨도 서방 지역에 있다 동방 지역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병종이 나는 영원한 기병, 나는 영원히 중무장 보병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구분이 없었다는 거죠. 각 부대별 역할을 주어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도 있어요. 마리우스는 보병 중심 개혁을 했어요. 보병들을 재산에 상관없이 역할만 부여를 했기 때문에 보병은 상당히 강해졌는데 기병이 약해졌어요. 왜? 재산이 많은 사람이 기병을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기병을 할 수 있고 당연히 기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주겠지만 기병이 약해지는 것을 외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미디아 기병이나 게르만 기병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이 군대가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이 되면 이 국명이 강한 적에게 패배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카르의 전투라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파르티아라는 곳을 공격하러 갔다가 기병이 약해지는 바람에 파르티아의 궁병들한테 처절하게 패배하는 이런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병을 외주를 줌으로써 로마군이 약해지는 현상도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동맹시 전쟁이라는 겁니다. 동맹시 전쟁이 뭐냐면 로마와 주변에 있던 동맹시 간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쟁이 왜 벌어졌냐면 이탈리아 동맹시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로마가 있고 주변에 여러 자치동맹 도시가 있다 그랬죠. 앞에서 동맹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불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불만이 뭐냐면 동맹국에게 시민권은 부여했지만 투표권은 없어요. 동맹국 사람은 집정관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또 이들은 해외 전쟁터에서 장기간 복무해야 돼요. 이 동맹 도시들의 의무는 로마에다가 일정량 세금을 내고 그리고 장정들을 뽑아서 군대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시의 장정들도 군대를 가는데 가서 장기간 복무해야 되는데 전쟁에 가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막대한 전리품도 있고 동맹시가 내는 조공도 있어가지고 로마는 부강해지는데 이 동맹시에 돌아가는 건 별로 없어요. 동맹시 출신 병사들은 그냥 동맹군이에요. 이들한테도 전리품이 많지가 않아요. 똑같이 싸우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익이 적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생기게 되고 또 로마 공화국 초창기에 비해서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동맹시의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로마 시민이 있었죠. 로마 시민은 자유민이며 참정권이 있고 병역 의무가 있죠. 이 동맹시민, 라틴 시민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자유민이며 병역 의무가 있었다. 참정권은 없었단 말이죠. 초기에는 이탈리아 방어 목적을 위해서 라틴 시민과 로마 시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니발한테 맞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패권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동맹 시민들이 열심히 참전해서 로마의 패권은 엄청 넓어졌는데 그리고 시민의 의무는 여전한데 병역을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희생도 평등한데 이익을 얻는 건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더 많은 이익을 얻더라. 그러니까 동맹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로마와 함께 여러 활동을 같이 하는 자신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갖춘 시민으로 대우해달라. 우린 니네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100년 전에는 로마의 동맹시로서 있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언어도 똑같고 똑같은데 왜 우리가 니네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냐? 왜 2등 시민이냐? 이런 거죠. 우리 똑같이 대우달라.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원로원에서 거부를 했죠. 무슨 소리냐. 호민관 드루스스는 동맹시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저들한테 시민권을 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시민권 개혁법 발의를 합니다. 동맹 시민들한테 시민권을 제공하자라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민회에서는 가결되지 못했고 드루소스는 피살됩니다. 특히 로마 공화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민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 피살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드루스가 이렇게 했는데 가결되지 못하니까 동맹시에서 그걸 알고 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봉합하려고 했던 로마에 의해서 전쟁이 촉발이 되게 됩니다. 이게 동맹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기원전 91년부터 88년까지 3년 동안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탈리아 동맹시들은 10만 명의 병사를 모집했어. 이 10만 명의 병사들은 로마의 기본 전술을 다 알고 있었고 훈련 받았고 전쟁터에서 싸웠고 병사들이 다 정예병사예요. 로마 병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로마군의 우세를 보였어. 상당히 잘 싸웠단 말이죠. 로마시 출신 병사들과 동맹시 출신 병사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동맹시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우세를 했는데 결국 에스파냐 쪽에서 군대를 더 이끌어와가지고 로마시 쪽에서 이기게 되고 술라라고 하는 뛰어난 장수가 있어가지고 동맹시 전쟁을 로마의 우세로 이끌게 됩니다. 전쟁에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에 사는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제공함으로써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싸워봐야 서로 소모만 되지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의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로마 시민이 50만 명 이상이 등록되었고 통합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50만 명이 등록됐다는 건 뭐예요? 병력 자원이 50만 명 이상이 생겼다는 거죠. 이들도 원래는 동맹군으로서 참전을 했지만 로얄티가 생겼고 이탈리아 반도 내에는 확실하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국가요직은 원래는 귀족과 평민 중에서 정무직이 나가는 이런 체제였죠. 또 로마 시민권은 기존 로마인 또 이탈리아 자유민이 시민권을 하는 이런 체제. 귀족과 평민 중에서 국가요직이 되는데 집정관 중 한 명은 반드시 평민 중에서 가야 된다. 이게 개혁에 중요한 거죠. 평민 중에 한 명이 집정관이 돼야 된다는 것은 평민도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는 국가요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거고 이탈리아 자유민들한테 시민권을 줬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죠. 이탈리아 모든 자유민은 동등한 자격이다 라고 했다는 것. 이 제도 개혁을 한 의미가 굉장히 크죠. 물론 이 안에서 진통은 여러 번 있었지만 로마는 꾸준히 발전해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하고 있었던 거죠.